강제추행이나 중강간, 강간, 그리고 카찰죄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성범죄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게 되면 피해자는 법적 대응도 해 나가셔야 되고, 이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도 함께 병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제 형사고소, 그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될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의서를 쓰게 되실 텐데, 합의서를 쓰실 때 주의할 부분,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까 말까 이 부분은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일단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상대방도 처벌할 수 있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증거와 진술 확보를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쭉 휘발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떠올려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부분은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가해자의 타액을 채취해서 DNA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행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목을 만졌다, 어디를 만졌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상대방의 DNA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CCTV도 빠르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길거리든 아니면 술집이나 숙박업소든 요즘 CCTV가 없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범행 장면이 촬영이 됐다거나, 중간간 사건의 경우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등에 엎여서 모텔이 들어갔다는 장면, 이런 것들이 카메라에 찍혀 있었다거나 하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해 주긴 하겠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움직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추후에 이제 간접 증거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피해를 입고 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건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혼자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히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내가 지금 고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러간 이후에 고소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사건의 재구성부터 해서 경찰 조사를 비롯해서 향후 재판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게끔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면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은 합의 절차가 될 텐데요.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을 것이고, 향후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를 합의서 내용에 포함시킬 거란 말이에요. 법적인 내용 다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발생한 당장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비롯해서 향후 발생할 치료비도 모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탁되고 이른 시점에 상대방이 막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부재소 합의를 약속하면서 합의를 진행해버리면 형사 합의금에 추가해서 나중에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반대로 부재소 합의 없이 형사 위로금만 받았다라고 합의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적정 위자료를 또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내가 받은 형사 위로금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적정 위자료에 비해서 좀 과도했다, 그러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적정 위자료 미만의 금원을 형사 합의에서 받았다면 추가로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저도 많은 의뢰인들을 뵙게 되는데요. 형사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의 무례한 태도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당장의 재산상 손해나 몸의 상처보다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혹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게 돼버리면 이건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들쑤시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이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긴다면 위의 과정들을 온전히 변호인에게 맡긴 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를 씻는 데 전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변호사 비용이 또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추가로 청구를 한다거나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에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조금 덜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저희 포유는 최근에도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께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되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저희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부터 여러분이 받으신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물론이고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최대한 조력하겠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